저희 건축학과는 사실 프로그램 되게 다양하게 쓰잖아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뭐 컴퓨터 사양을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인 것 맞아요. 같고. 한번 CAD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C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만드는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CAD는 최근 이제 한 5년 정도 됐나요? 3D 그래픽 카드도 이제 조금씩 잡아먹기는 시작하는데, 전체적인 그냥 CPU의 성능을 많이 잡아먹는 게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CAD가 램도 진짜 많이 잡아먹고요. 그래요? 그리고 의외로 CPU 성능이 좋아야 돼요. 좀 더 그 단일 코어 성능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보통 CAD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좀 인텔이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로 체감하기에도 CAD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나. 반응 속도 같은 게 조금 더 빠른 느낌? 아주 살짝이지만 네. 그런 느낌은 살짝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CAD도 우리가 엄청 가벼운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가볍진 않다. 그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D 작업을 많이 한다. 그리고 나는 CAD 밖에 안 쓴다. 뭐 가끔 그런 사무실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CPU랑 램에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 혹시 스케치업은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스케치업은 일단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한다고 생각은 해요. 실제로 설치 용량도 적고 돌아갈 때 리소스를 차지하는 것도 많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되게 경량형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모델링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CPU의 단일 코어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청 좋은 CPU가 아니어도 무슨 멀티코어가 있어도 어차피 쓰질 못해요. 단일 코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크게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낡은 컴퓨터가 아니면 사용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스케치업을 모델링 하는데 모델링이 좀 디테일해지면서 무거워졌을 때 버벅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 사양이 좀 딸리는구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중코어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단일 코어로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쿼드코어를 쓰다가 무슨 옥타코어나 아니면 진짜 32코어짜리 모델을 쓴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만 사용을 해서 버벅이는 현상은 똑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스케치업이 가볍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단점인 것 같아요. 무거운 모델링에는 솔직히 엄청 적합하진 않다 라는 부분. 저도 라이노 쓰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성능을 많이 안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라이노에 그래스호퍼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CPU를 많이 잡아먹게 돼가지고 단위 코어를 많이 사용하는 CPU를 고르시면은 좀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케치업도 그렇고 라이노도 그렇고 이거에서는 인텔이 조금 더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라이젠은 좀 다중코어 연산, 멀티스레드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인텔은 좀 더 그런 단일 코어, 각 그 코어별 클럭 성능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가 렌더링이나 이런 쪽은 많이 안 하고 모델링만 진짜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인텔도, 저는 제가 라이젠을 선호하지만 인텔도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렌더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V-Ray 같은 경우에 이 방식이 이제 CPU 렌더러라고 보통 흔히들 부르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 딱 그 이미지 한 장, 씬 한 장을 찍는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CPU를 진짜 100%로 끌어올려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CPU 성능이 가장 중요하고, CPU에서도 또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저희 코어 수에 대한 얘기하고 스레드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레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걔네가 이제 한 번에 다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렌더링 속도가 훨씬 짧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가 많은 CPU를 사는 게 V-Ray 같은 CPU 렌더러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다른 렌더러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리얼타임 렌더러라고 하는, 최근 들어서 되게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흔히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루미온, 트윈모션, 그리고 엔스케이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 장면들을 렌더링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뭐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그래픽 카드를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CPU가 물론
그래픽 카드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줄 만큼의 성능은 필요하지만 좀 엄청나게 많은 코어 수나 스레드를 필요로 하진 않고 오히려 우리가 게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임 할 때도 우리가 되게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는데 네.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도비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거기서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SSD 크기, 스크래치 디스크가 나중에 작업하실 때 종종 뜨실 거예요. 많은 이제 레이어를 쌓다 보면은. 그래서 스크래치 디스크를 이제 많이 잡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CPU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CPU는 그래도 좀 좋은 걸 써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어도비 계열만 진짜 많이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맥 사세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네, 어도비는 맥이 낫습니다. 네. 걔네가 훨씬 최적화도 잘 돼 있고 되게 친 맥 계열이라서 어도비 회사 자체가 네. 저는 그쪽, 왜냐면은 이게 또 그쪽으로 완전 가시는 분이 있어요. 3D 렌더링 이쪽 실사화 하는 것보다 리터칭 해가지고 좀 아티스틱한 그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북 사시거나 아니면 맥을 아이맥 같은 걸 사시거나 네. 그거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전에 말한 이제 스케치업이라든지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가 훨씬 더 잘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돌려야 돼요. 맞아요. 네. 이제 인터넷 창에다가 구글 같은 데다가 앞에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을 영문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requirements라고 영어로 같이 써가지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원하는 사양들이 나옵니다. 사양을 보실 때 minimum requirement랑 recommend requirement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웬만해서는 recommend requirements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아까 전에 언급한 프로그램 중에 이제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성능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혹은 이제 내가 작업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업로드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월마다 일정 금액씩 조금씩 납부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백업을 해주니까 그런 서비스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떠오르는 건 외장하드에 백업하는 거. 뭐 사실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가장 또 믿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2중, 3중으로 어느 정도는 백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은 그거는 어느 정도 습관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자료 정리를 한번 쫙 해서 폴더로 해서 백업을 해준다든지. 그 외에는 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같은 이제 액세서리류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가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컴퓨터 구매할 때 사실 저희가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체 성능이 맞기는 해요. 물론 본체가 제일 좋아야 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하는 건 모니터랑 키보드, 마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성에 있어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본인이 익숙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딱 써야 제일 작업이 잘 되듯이 우리가 또 남의 컴퓨터 남의 집 가서 쓰면 되게 작업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본인 손에 얼마나 잘 익어 있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독 마우스를 사용해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특성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터널 증후군, 손목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버티컬 마우스가 훨씬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너무 싼 거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권장하는 거는 24인치 이상으로 듀얼 모니터는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 모니터에서 또 봐야 되는 스펙이 색재현율을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색감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실제로 출력물로 출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사실 모니터의 그 색재현율이 좋지 않게 되면은 실제 출력물과 내가 작업한 그 화면에서 보는 게 너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색감이. 그래서 색재현율 같은 거를 어느 정도는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sRGB라고 색재현율이 있는데 sRGB는 100%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 조금 더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DCI-P3라는 그 영화업계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그리고 어도비 RGB 라는 어도비에서 공인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90% 이상으로 맞춰주시면은 되게 상당히 좋은 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걸 다 맞추는 순간 모니터의 가격이
되게 비싸져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컴퓨터 생각할 때 그냥 한 200만 원으로 사야지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모니터랑 액세서리를 크게 비중을 안 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고 그걸 혹여나 듀얼 모니터로 맞출 시에는 비중을 꽤 크게 잡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절대 그냥 싼 걸로 하는 것보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비싼 걸 좀 투자하는 만큼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촬영 마무리할까요? 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작업하는 것들이